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어젯밤에 CPI가 발표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흐름을 연말까지 이어가서 산타랠리로 이어질지, 12월 남은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근원과 헤드라인이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두 다 예측치를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하고 현물 매수세가 들어왔고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10만 달러를 재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미국과 같은 북미 주요 국가이죠. 캐나다도 B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무려 5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조가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많이 포커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도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 고용 추이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무려 98.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있는 이 금리 결정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같은 19일에 일본도 금리 결과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지 그 여부들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남은 기간 동안에는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10월 이후로는 CPI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서 중요한 반응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CPI 발표 이후로 가격이 좀 상승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 이후에 실제 금리 인하로 연결이 됐을 때 가격이 더 크게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가 25bp 인하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전망들이 시장에서 더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실현시가총액의 호들웨이브 지표를 통해서 각 보유 기간별, 그 주체별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지난 3월에 전고점을 찍었던 그 당시에 단기 보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장기 보유자들이 크게 줄어드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계속해서 가격이 지지부진한 구간으로 접어들었던, 즉 횡보장이 길었던 그 구간 동안에는 오히려 단기 보유자들은 줄어들고 장기 보유자들의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그 흐름들이 장기 보유자의 매도로 또 연결이 되면서 이제 또 단기 보유자들이 들어오면서 장기 보유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국면들인데요. 지금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은 초장기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순환적인 장기 보유자 물량이 50% 미만으로 감소를 했고, 올해 초 대비로는 60% 이상 감소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활발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대세 상승장 정점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단기 보유자들이 더 많이 월등하게 점유율을 높여나가야 되는데, 과거 2021년도 대세 상승장 동안에는 이 정도 구간까지 단기 보유자들이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장이 한참 더 거리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움직임들은 비트코인의 가치 소멸 일수 지표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DD 멀티플 지표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코인들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난 3월 전고점 대비로 봤을 때나 아니면 2021년 대세 상승장 기점과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 많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 구간을 겪었습니다. 알트코인은 더 크게 조정 구간을 겪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4천 달러를 넘었다가 9만 달러 선까지 하락했던 그 구간에서 100BTC 이상 보유하고 있는 신규 월렛이 342개가 신규로 형성되면서 크게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고래들이 하락세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매집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고래들은 현재 시점에서 바이 더 딥 전략을 구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기회다라고 늘 강조를 드렸는데,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즉 패닉 셀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비중 있게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세 상승장 정점과 대비했을 때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자산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성을 힘입어서 월가의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꾸준히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되는 부분은 비트코인은 안정성만 높은 자산이 아닙니다. 안정성 높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가고 있지만 놀라운 성장률을 또 함께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비트코인을 다면적인 자산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좋은 자산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또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300억 달러가 증가를 했고 현재 2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내년에 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4천억 달러까지, 즉 현재 시점에서 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고 가격의 상승세도 더 가파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이어 멀티플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어 멀티플 지표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을 200일 이동 평균선과 비교해서 매수 및 매도 신호를 제공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 선으로 표시된 이 구간까지 내려갔을 때가 매집 포인트이고 2.4를 넘어설 때 이 구간들이 과열 구간으로 접어든다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세 상승장에서는 어김없이 2.4를 돌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봐도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은 멀고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조정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늘 중요한 매집 포인트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은 절대로 고래나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들에 당하지 않고 이번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그 구간은 절대로 매집 구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같이 상기하셔야 됩니다. 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에릭 발추나스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2월 23일에 QQQ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QQQ에 편입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다는 겁니다. 한국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이 QQQ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반응을 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그동안에 좀 안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너무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을 이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계속해서 비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번스타인이 보고서를 통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플라이휠, 즉 성장을 만드는 이 선순환 효과가 오히려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에서는 현재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전략에 우려를 보이지만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스닥 100 지수 편입에 이어서 파지비의 새 표준이 도입이 되면은 S&P 500 지수 편입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또 잠깐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업비트 거래량이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결과들로 봤을 때 한국인 투자자들은 가격을 집중적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얘기는 가격이 다시 반등하게 됐을 때는 수요가 다시 또 크게 들어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국인 투자자들이 줄었다는 것은 다시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의 관점에서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도입을 거부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주총회 결과가 나왔는데 0.55%의 주주만이 비트코인을 도입하자, 여기에 찬성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투자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데 굳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가야 할 길이 멀고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시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판테라 캐피탈의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암호화폐 투자가 산업이 성숙하면서 펀더멘털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펀더멘털 지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근거로서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솔라나가 계속해서 가격이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더리움 대비로 펀더멘털이 더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고 있는 얘기는 암호화폐가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했지만 더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관 투자자를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만큼의 블록체인 채택률을 보인다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큰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펀드 스트레스의 설립자인 톰리가 CNBC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인 100억 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2025년에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화로는 3억 5천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럼 알트코인 이슈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67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하는 동안에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대비 높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흐름은 다시 알트코인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알트코인 랠리는 앞으로 더 크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알트코인이 본격적인 랠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4시간 동안에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5억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을 매집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이 이더리움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 함께 지켜봐야 됩니다. 네, XRP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락장에서 고래들이 XRP를 열심히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XRP 매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1억 달러 이상의 XRP를 매수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는 XRP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시그널이 공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시장에 다양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던 고래들은 매도를 하고요. 신규 고래들은 매수를 하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XRP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중장기적인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는 알트코인과 관련한 간략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더 다양한 알트코인 종목과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크롱님들은 오피셜 투자 클럽 함께 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피셜 투자 클럽에서는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사전에 빠르게 대응 전략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CPI 발표 전에 전략들을 공유를 드려가지고 또 단기적인 상승분들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을 취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10만 달러의 매수벽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었는데 그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상단에는 뚜렷하게 이런 정도 수준의 매도벽은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또 여기서 가격이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게 됐을 때는 빠르게 매도벽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가격의 반등을 이끈 주체는 역시 갈색고래였습니다. 갈색고래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녹색과 주황색도 이 움직임에 같이 동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빨간색 고래와 보라색 고래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도 움직임들을 이어갔는데 빨간색 고래는 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보라색 고래도 이 구간부터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갈색 고래의 매수세가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남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가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캡처 시점 기준으로는 10만 1000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101K 상단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01K가 일시적으로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 한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22평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격이 또 조정을 받더라도 96.1K 상단을 지켜낼 수 있으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더 본격적인 랠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고점인 104K를 돌파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는 113K와 125K가 다음 목표 가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FOMC 미팅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과연 110K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될지 이 부분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RSI 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평선을 돌파하는 목전에 와 있는데 가격이 또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흐름들은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URPD 지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 하단으로 요 구간들까지는 사실 URPD 지표상으로 마지막 거래된 이 매물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98K 상단부터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가장 높게 형성된 구간은 97.3K입니다. 그래서 22평선으로 가기 전에 요 구간을 먼저 지켜내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상단에 있는 구간들도 사실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래들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순식간에 뚫고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매물대이지만 그럼에도 이 고래들이 FOMC 미팅 결과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성들이 완전하게 해결되는 구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밤 사이에 숏포지션들이 많이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상단으로 지금 안착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롱포지션도 해당 구간, 즉 101.9K 구간에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롱포지션도 또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8K의 롱포지션이 짙게 형성이 되어 있고 요 구간들, 저 99K를 기점으로 해서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 구간들을 먼저 청산하고 올라갈지 여부에 대한 부분도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FOMC 미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등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만 달러 아래로 다시 하회한다고 해도 일일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을 잘 소화하는 것이고 그 이벤트들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가격이 또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관망의 관점을 가지고서 시장을 바라보지만 만약에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은 또 매집 전략들을 가져가시면서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들이 유효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있을 더 큰 상승세를 염두에 두고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